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9월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팀 월즈 후보와 공화당의 제이디 벤스 후보는 같은 흑수저 출신이면서도 현재 재산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폭염과 폭우, 홍수 등 기후재난으로 전기료를 비롯한 유틸리티 비용이 대폭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멤버십 카드 스캔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소매업체들이 한여름 할로윈 상품 판매를 시작하며 매출 부진 극복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가 향후 1년 안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고 있지만 9월 기준금리 인하로 돈줄이 풀리면 실제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과 언론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불경기 가능성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15%에서 25%로, JP모건 체이스는 25%에서 35%로 각각 올렸으나 현재 침체는 돈맥 경화에 따른 것이어서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불경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1년 동안 둔화로 선방하게 될지 아니면 불경기로 추락하게 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 연구소들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을 올려잡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 불경기 가능성을 15%에서 25%로 높였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는 올해 불경기 가능성을 25%에서 35%로 올려잡았습니다. 두 금융기관 연구소들은 7월 실업률 상승에 따라 불경기 전조를 보여주는 삼루를 인용해 불경기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제학자 삼이 만든 삼룰은 최근 석 달 동안의 평균 실업률이 12개월 동안의 최저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불경기가 시작될 신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미국의 실업률이 4.3%로 올라가면서 삼룰 지수는 0.53이 됨으로써 불경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로 읽혀졌고 불경기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지구촌 증시 대폭락까지 불러왔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고용이 급속 냉각되면 앞으로도 채용이 동결되거나 대규모 가문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자리가 불안해진 미국민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 수 없어 소비 위축, 이에 68%나 차지하고 있는 GDP의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불경기에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되살아난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의 불경기 우려는 고용의 급속 냉각, 이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 조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가 장기화되고 있어 이른바 돈줄이 막히는 돈맥 경화에 따른 것이어서 돈줄을 뚫어주면 불경기만큼은 피해갈 수 있다고 미국 금융기관들과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9월 18일에 한꺼번에 0.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리는 B컷을 단행하거나 올해 남은 9월과 11월, 12월 회의에서 3연속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속 기준금리 인하는 신용카드와 주택모기지 이자율도 낮추게 되면서 돈줄을 뚫어주게 되고 사업자들의 투자와 미국민들의 소비가 갑자기 얼어붙지는 않을 것이므로 불경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은 1분기 1.4%에서 2분기 2.8%로 2배나 급증한 바 있는데 불경기를 의미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5년에 부통령이 되려는 민주당의 팀 월즈 후보와 공화당의 제이디 벤스 후보는 같은 흑수저 출신이면서도 현재 재산은 천지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즈 후보는 주식은 물론 자택도 없이 근로소득이 전 재산인 반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실리콘밸리 투자자 출신인 벤스 후보는 수십 곳의 투자로 최대 $10,000만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부통령 후보들로 낙점받아 맞대결에 들어간 민주당의 팀 월즈 후보와 공화당의 제이디 벤스 후보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 가정에서 태어난 흑수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현재 재산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964년생으로 60세인 팀 월즈 후보는 네브라스카에서 태어나 처음엔 한국전 참전용사이자 교사였던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뜨는 바람에 대학 대신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면서 17세에 육군 방위군에 입대해 비전투병과 소령으로 24년간 복무했습니다. 미군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GI 빌로 대학을 다닌 후에 교사가 돼서 같은 교사인 현재의 부인 그린 월즈 여사를 만났습니다. 공화당의 제이디 벤스 후보는 1984년생으로 일주일 전 40세가 돼 맞상대와는 20살의 나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스 후보도 오하이오 시골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흑수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고 미 해병대에서 사병으로 입대해 4년간 비전투병과인 정훈병으로 복무하면서 6개월간 이라크에 파병되기도 했다가 상병으로 전역했습니다. 두 부통령 후보들은 그 후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월즈 후보는 대학 졸업 후 미네소타로 이주하면서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고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돼 6선에 성공한 후 미네소타 주지사에 올라 재선 주지사로 일해왔습니다. 벤스 후보는 역시 GI 빌 덕분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졸업한 후에 예일대 로스쿨에 가면서 인도계 변호사 출신인 현재의 부인 우샤를 만났고 나중에는 실리콘밸리로 가서 벤처 투자자로 성공했고 오하이오로 돌아와서는 연방 상원의원에도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공직 진출 과정에서 월즈 후보와 벤스 후보는 재산 모으기에서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즈 후보는 주지사 공간에 들어가면서 있던 집도 처분해 현재 자택이 없으며 개인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자신의 주지사 연봉 11만 5,500달러와 교사 부인 연봉을 합해 16만 6천 달러가 유일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벤스 후보는 스타트업 회사들 여러 곳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150가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최소 430만 달러, 최대 1,080만 달러를 가진 백만장자, 천만장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스 부부는 지난해 북버지니아에서 160만 달러짜리 자택을 구입했으며 워싱턴 DC에 있는 타운하우스는 렌트를 주어 1년에 적을 때에는 15,000달러, 많을 때는 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벤스 후보는 초선 상원의원 연봉 17만 4천 달러를 비롯해 근로소득으로도 23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자서전 힐벨리 엘레지는 초반 인세가 12만 1,000달러였으나 부통령 후보 지명으로 크게 올라갔을 것으로 보이며 넷플릭스가 영화로 만들면서 판권료도 받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팀 월즈 후보는 중서부의 친서민, 친노동 후보라는 이미지로 부각시키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부터 수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제이디 벤스 후보는 당초 40세의 젊은 후보이자 흑수저에서 예일법대 출신 변호사이자 벤처 투자자, 연방 상원의원으로 성공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표본으로 내세우며 친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의 등장으로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홍수 등 기후재난으로 대다수 미국민들의 전기료를 비롯한 유틸리티 비용이 대폭 오르고 있습니다. 올여름 미국 가정의 냉방비만 해도 8%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촌 온난화에 따른 이상고온, 폭염, 집중폭우와 홍수 등 기후재난으로 미국민들이 인명, 재산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료를 비롯한 유틸리티 비용도 급등하고 있어 생활고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조사한 결과 미국민 10명 중 7명은 폭염으로 냉방장치를 오래 가동하는 바람에 전기료가 올랐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체의 40%는 폭염과 산불, 폭우와 홍수 등 잦은 기후재난 때문에 전기료를 포함한 유틸리티 비용이 대폭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의 22%는 기후재난 때문에 여행 계획을 변경했거나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고온과 폭염이 기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올여름 미국 가정에서는 냉방비가 평균 719달러로 지난해 661달러에서 8% 인상된 것으로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특히 폭염이 극심한 애리조나 피닉스의 한 가정에서는 에어컨 온도를 화씨 80도로 설정해 놓았는데도 전기료가 한 달 평균 작은 집은 $200, 보통은 $350나 돼 지난해보다 2배 올랐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는 7월 7일 화씨 120도를 기록해 올여름 최고 기온을 찍은 바 있습니다. 미국 가정의 20%인 저소득층에선 에어컨이 없어 폭염에 건강을 해칠 위험을 겪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상당수 미국 가정에서는 에어컨이 있어도 유틸리티 비용의 급등을 우려해 사용하지 않은 채 다른 방법으로 폭염을 견디고 있다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태양열 장치를 설치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를 얻어내 유틸리티 비용을 아끼려는 시도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2023년 한 해 화씨로 2.66도, 섭씨로는 1.48도나 올라 각종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재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 여름이 시작된 6월부터 워싱턴 수도권을 포함한 동북부가 기록적인 100도 폭염에 시달리고 중서부에선 예년보다 8배 많이 퍼부은 폭우로 물난리를 겪는 등 기후재난으로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6월과 7월에 매달 최고 기온 신기록을 갈아치웠으며 100도 이상의 폭염과 대형 산불, 토네이도와 허리케인, 집중호우와 홍수범람 등 각종 기후재난이 빈발해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물론 각 주정부와 로컬 정부들은 잦은 기후재난에 비상요원, 국가방위군까지 총동원해 마비된 도시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대규모 긴급 대피와 구조작전을 펼치는 등 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코스트코는 올 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멤버십 카드 스캔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스트코에서 비회원들의 무단 입장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1일부터 코스트코에서 쇼핑하려면 더 많은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멤버십이 있는 소비점만 출입할 수 있는 코스트코는 9월 1일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멤버십 비용을 $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간 멤버십의 경우 $60에서 $65로 인상된 것입니다.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이라 불리는 상위 티어 플랜은 연간 $120에서 $130로 인상됩니다. 코스트코는 또한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에 대한 최대 연간 2% 보상을 $1,000에서 $1,250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의 연회비 인상으로 약 5,200만 명의 멤버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밝혔는데 이 중 절반은 연간 $120를 지불하는 이그제큐티브 회원입니다. 올 여름부터 인상할 경우 코스트코는 201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멤버십 요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5년에서 6년마다 멤버십 요금을 올렸던 코스트코는 2022년 말 인상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비를 동결했습니다. 인상이 예상됐던 2022년 당시 크레이그 젤리넥 CEO는 고물가가 가게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수료를 인상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상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수익은 멤버십 비용으로 창출하는 시스템이기에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인건비가 급등하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연회비가 오르면 한국에서도 인상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멤버십 가격은 38,500원부터이며 이그제큐티브 회원에게는 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회비가 인상된다면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한편 코스트코가 멤버십 연회비를 인상하면서 연계된 다른 대형마트도 연쇄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앞서 월마트가 소유한 샘스클럽은 지난 2022년 9년 만에 처음으로 회원비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백투스쿨 시즌을 맞아 대형 마켓 등의 진열대에는 새학기 용품들로 가득한 가운데 할로윈 제품들도 벌써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스는 6월부터 할로윈 상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홈디포는 4월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등 한여름의 할로윈 쇼핑으로 백투스쿨에 이어 소비가 계속 이어지도록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어 금전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짜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여름에는 보통 폴더, 도시락, 학교 가방 등이 백투스쿨을 위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템들 대신 해골, 마녀, 유령과 같은 것들이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 크리스마스 상품들을 팔던 썸머 크리스마스에 이어 썸머 윈이 찾아온 겁니다.
틱톡에서는 수박 재고 랜턴과 관 모양의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수영장 수레에 떠받친 해골로 서머인 파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호박 스파이스 라떼를 출시하면서 이러한 추세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시즌 음료 판매를 시작한 이래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소비자들의 할로윈에 대한 기대로 금전적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지금의 소비자들은 높은 물가와 냉각된 노동시장과 싸우면서 저축한 돈을 다 써버리고 기록적인 수준의 신용카드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버거를 구매하거나 디즈니월드로 여행 가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있지만 할로윈을 맞아 수도꼭지처럼 계속 새고 있으며 탱크에 더 많은 가스를 보유한 것처럼 극도로 위험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문가는 평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코스코 매장은 3월부터 할로윈 상품 테스트를 시작했지만 코스코는 잘 팔렸기 때문에 출시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스는 6월부터 할로윈 상품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는 소매업체로는 최초의 판매 사례입니다. 마이클스 역시 소비자의 수요가 출시를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 할로윈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출시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고 싶어도 할로윈 제품이 조기에 마케팅되는 등 실제 순간에는 실제로 돈을 지출해야 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홈디포도 높은 수요에 힘입어 4월부터 온라인으로 할로윈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매장에서는 매년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절 무렵까지 매장의 할로윈 상품 재고를 확보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홈디포 및 로이스와 같은 주택 개조 매장은 코로나19 개조 붐 이후 지난 몇 년간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이 높아져 이사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바로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들 소매업체들은 11월에 판매되지 않은 할로윈 아이템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것에 대해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상품을 더 일찍 판매함으로써 할인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할로윈 쇼핑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기회에 점점 더 뛰어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이런 식으로 유지될 것인지는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